이제 대선이 8일 남았습니다. 막판 선거운동은 뜨거운 여름을 벌써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최근 지역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이승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임미선 국민의힘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 당마다 요즘 또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 이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지역 체육회장이 조기 대선 앞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조금 구설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커지면서 이제 자진 철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내용을 국민의힘 임미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해당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당 환영식까지 아주 성대하게 개최해서 축하를 받은 인물인데요. 심지어 도당 위원장께서는 천군 만마를 얻었다라는 환영사까지 하셨지요. 이 대한체육회의 징계 사유로 요청된 사유를 보면은 사실 더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폭언과 욕설, 그리고 자녀 결혼식에 이 사진 촬영을 하게 하거나 답례품을 전달하는 등의 이런 사적 업무까지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지역 내에서는 현수막까지 게시되어서 공공연하게 해당 인사의 부적절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당 입장에서도 이미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라든가 확인 절차 없이 이 300명의 그 입당 원서와 함께 이 해당 인사의 입당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점, 이것은 거대 공당으로서 대단히 경솔하고 허술한 영입 과정이다. 그리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입당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승진 의원께서 민주당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해당 인사께서 입당 원서를 도당으로 제출을 했고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당에서 입당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중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가 자진 입당 철회를 한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도 상황을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을 겪으셨을 도민분들께 깊은 유감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고 계시는 당원 또 지지자분들께서 이 눈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인사 기준과 또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사과를 네. 하셨는데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 실수라고 했는데 전국의 이제 다수의 교육 공무원에게 교육 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보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게도 특보 임명장이 또 발송이 돼서 황당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공론화가 됐었고 더불어민주당 강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임명장 반납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을 했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더욱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진정으로 중립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흔든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SK 사태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캠프가 개인정보 불법 도용 사건을 일으킨 건데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 특보 임명장 남발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고 반성 없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사과를 하고 또 관계자를 해촉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임미선 의원께서 네. 말씀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러한 묻지마식의 입당 절차 당연히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각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해당 관련자를 해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개인정보를 전량 폐기하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교사분들의 신뢰가 훼손돼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 등과 같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이 사전 동의 없는 임명장 남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그 국민의힘 간부에게조차 이 이재명 특보 임명장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양당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으로 정치계와 교육계가 이 대립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사후 처리와 예방 대책에 고심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8일 남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 정당 모두 이제 강원도의 공약이 다 나왔습니다. 네. 상대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제 지적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는요. 지역 화폐와 같은 이 포퓰리즘식 공약의 성격이 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약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 이 개발 사업들의 연장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특별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런 용어로 국민 분노를 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공시율이 87%에 달하는 이 시흥의 거북선 개발을 자랑하는 취지의 이 발언을 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상인들의 피눈물 나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원도는 보상의 개념보다는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바로 규제 개혁인데요.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같은 규제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승진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의 강원도 공약을 좀 평가해 주시죠. 네네. 임미선 의원께서 이제 피눈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걸맞는 것이 보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사회 구축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가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 낭비를 지적한 일론 머스크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국가 정책 그리고 광역 각 시군별의 정책이 중복되는 느낌으로 펼쳐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들을 재정 운영 효율적으로 좀 재편한다면 기본사회 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양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문제는 같지만 답안지 수준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횡성이나 평창 공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군 지역의 그 공약이 소외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18개 시군별 맞춤형 공약으로 디테일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접견 지역, 폐광 지역, 김문수 후보가 SOC 사업 위주로 지금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 인프라 없는 SOC 사업의 몰락을 우리가 강촌을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SOC 사업 플러스 대체산업 육성, 평화경제특구, 햇빛, 바람연금 같은 지역 자생, 인프라 조성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양 후보 간의 공약 수준의 차이가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예, 유권자들께서 이제 평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들께 이제 지지를 호소하거나 마무리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진 의원부터 먼저. 예, 도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위험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거치면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대통령의 리더십으로서 딱 들어맞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국가 위기를 이겨낼 진정한 후보 이재명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임미선 의원님께서. 예, 앞서 우리 그 이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8개의 지역구별로
지역의 오랜 이 수건 사업들을 반영해서 세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과 현장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도민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강원도민께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일 잘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강원도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